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 과정 석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핀테크와 행동 재무 이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위해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현업에 계신 그 금융업 쪽이나 혹은 핀테크 쪽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경리 하독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대박을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핀테크의 여러 다른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기존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을 어떻게 금융업 쪽에서 할 건가는 충분히 그 과정상에서 다른 훌륭하신 교수님들한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행동재무는 뭐 하자는 거냐? 이 핀테크를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심리적인 대답을 드립니다. 이 과목은요,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 투자자들의 약한 고리, 그 심리적인 돈의 심리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또한 경영자들,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그 CEO 분들 계시죠. 그 양반들은 또 어떠한 심리적 바이어스에 휘둘리시는 분들인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자분들을 접하시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벤처를 꾸며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도 CEO일 뿐만 아니라 이 벤처 회사를 나중에 팔고서 엑시트 하셔야 될 텐데 누구한테 파실래요? 어떤 CEO 분이 여러분의 회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돈을 들여서 살라고 할까요? 어떤 CEO들은 철벽 수비, 팔아도 안 돼. 그런 분들의 성향 차이가 얼굴에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진을 갖고 디지털 관상을 봐서 보다 더 공격적인 분이구나, 더 인수합병 성향이 강한 분이구나 하는 거를 대번에 파악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숫자화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제 과목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핀테크와 행동재무 보다 구체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수업 시간은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고요. 교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수 저는 이름 김영한이라 그러고요. 닥터 파이낸스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 채널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전에 제가 많이 했던 과목 그 강의들이 다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영어 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여러분들 가치 산정하는 거, 그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적인 것도 이미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Q&A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질문 생기면은 분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 맨. 그 다음에 연락처, 쭉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죠? 그 다음에는 연구실 경영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여기 가시면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고, 데이터 공유하는 거는 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요, 사실 IMBA나 EMBA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건 별로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핀테크 쪽을 작정을 하고 들고 파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긁어 오시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에 필요한 그리고 공유해야 될 데이터는 저 구글 드라이브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거에 의존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창의적인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프로젝트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과목의 목적은요, 사실 저희가 2008년에 금융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GFC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이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민주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많았죠. 왜? 저 금융업 쪽에 있는 팻캣, 살찐 고양이 뱅커들 보니까 못 살겠다. 정부에서 독점적인 거의 뭐 이런 권한을 줬더니만은 그걸 갖고서 지배 속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극단적으로 위험 선택을 많이 해가지고 서민들 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럴 바에는 금융민주화를 해가지고 저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 특히 ICT, 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생들 되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많이 박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별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 많이 나가죠.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의 시장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취합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정도를 다 숫자화하는 것,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 내리는데 보조 지표로 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로보 어드바이징 같은 것들이 더 나아가서 ETF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공부가 바로 이 행동재무와 핀테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투자자들의 심리, 감성을 분석한 지표를 어떻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감성 지표 얘기인가 하는 근본이 어디인가? 이 근본도 없이 나온 거요? 아니거든요. 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행동재무 과목을 통해서 같이 배우도록, 이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동재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것이 핀테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재정립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투자에 있어서, 특히 금융 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최고급의 정보를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갖다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 하면 그런 게 다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앤장의 여러분들이 변호사나 아니면 회계사, 최고급 회계사 변호사들 몇 명이나 친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고급 정보를 알려주나요? 그런 고급 정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남들한테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금융민주화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는 거는요, 사실 그런 정보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실수를 최소화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룰 넘버 1이 뭡니까? Don't lose money. 돈 잃지 마라. 네, 돈 잃지 마라 하는 거예요. 룰 넘버 2 뭡니까? 룰 넘버 1을 반복해서 곱씹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실수를 최소화할 방법이 뭔가,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심리적 바이어스가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중뛰게 여러분들 그냥 교양서적 읽으면서 너찍 뭐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무슨 그런 앵커링 바이어스가 있대 뭐 이런 거 엉성하게 아시는 거 소용없습니다. 확고하게 어떠한 바이어스 무슨 개념인가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에 딱딱딱 찍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 핀테크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에서. 그러면은요, 직관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단순한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은 거기서 따라오지를 못할 정도죠. 왜냐하면 심리학 공부가 안 됐거든요. 기존의 은행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수학이면은 세상의 모든 걸 구원하시리니 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서 살아오셨어요.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적인 접근법도 다 수학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수학만이 우리를 매겨 살리니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왠지 수학 그러면은 문과생들의 컴플렉스를 자극하면서 뭔가 우월하고 대단한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심리학입니다. 심리예요. 여러분들 공대에서는 오히려 사람들 심리를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거 있죠? MIT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공대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사람 심리를 많이 공부했는데 오로지 경제학적인 접근법을 지금까지 고집했던 은행가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카카오 같은 데서는 보다 직관적인 서비스가 나옵니다. 다른 은행 쪽에서는 앱이 아무리 나와도 카카오를 못 이겨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심리적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그 방법이 뭔가? 그죠?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이론들, bounded rationality부터 시작해서 limited attention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투자할 방법이 뭔가, 그리고 앱을 개발할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보다 더 직관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코드를 더욱더 정확하게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공대적인 과목에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목을 통해서 행동경제학, 즉 돈의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를 활용하는 핀테크 서비스나 퀀트 트레이딩의 기초를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멘텀 투자가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고요. 그래서 백테스팅 한번 해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제 전문 분야인데 이거는 CEO의 얼굴을 사진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광대뼈 요쪽에 벌어진 거 정도가 폭과 높이, 요 높이입니다. 이것의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사진을 입력만 하면은 알아서 이미지 프로세싱이 돼가지고 이거를 측정하는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사진을 이 코드를 적용시켜가지고 한번 점수 매겨보고 또 아는 분들하고 다 이런 다른 그 CEO들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면서 비교해보는 그런 재밌는 과정도 거치시게 될 겁니다. AI 관상 코드까지 실행해봅니다. 이 과목에서. 자, 그러고 교과서는 뭡니까? 부자 관상 기술 부관기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 책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샘 앤 파커스에서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네, 보시고 사실 관상이라고 나온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붙인 타이틀이긴 한데 이 관상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핀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핀테크에 대한 얘기고 이 과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되게 쉽게 풀어서 쓴 얘기입니다. 그러고 다른 책들 여기 쭉 리스트 보시면은 좋은 참고 서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거는 이관희 교수님의 투자의 기초 이 책 강력히 추천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평가 방법 보시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20%, 30%, 50%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는 뭘로 합니까? 네, 기말 팀 프로젝트. 네, 기말 팀 프로젝트가 30%니까 시험은 45%밖에 안 되네요. 네, 팀 프로젝트가 30%씩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페이지 숙제를 이제 한 5차례에 걸쳐서 내실 텐데 합쳐서 1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점수 5%, 출석 10% 해가지고 합이 100%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기말 팀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길래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경제 유튜브 채널에 거론되는 주식들의 주가와 거래량을 분석하고 알고리즘 투자를 구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2-3명 단위로 팀 구성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20%, 25% 객관식, 주관식이 섞여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 중에 다루는 것들로 하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사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저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창작의 고통, 네,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시사적인 이슈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계속 사람들은 투자 시장에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그때그때 뽑아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배운 개념을 가지고서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족보가 별로 안 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당초에 족보가 없으시지만은 이 과정에서는 그런 그 애로사항이 약간은 있겠지만은 그만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페이지 숙제 10% 들어가는데 5회 제출 맨 끝 페이지 참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점수, 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 해온 거 있잖아요. 한 페이지 숙제 해오시는 거 그거 제출하시면서 그걸 얘기를 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거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거 말씀하시면 점수 드립니다. 네,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점수 빵점. 네, 빵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란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떡이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인 세일즈맨을 우리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참여 점수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필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강의 실시간 접속할 때는 질문하거나 커멘트할 때 빼고는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왜냐하면은 엉뚱한 잡음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들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심하면 참여 점수 감점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강의 참여할 경우에는 졸리시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갔다 오세요.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눈 반짝반짝 하면서 절 쳐다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그죠? 다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참 얼굴 사진, 얼굴 화면 계속 켜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온라인상 예의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일 경우, 시험 시간에 핸드폰과 가방은 교실 앞에 모두 반납하고 시험에 임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교수로 한 5년 반 동안 일하면서 배운 건데요. 시험은 이렇게 엄격하게 치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질문을 할 경우 수업 진행에 도움되거나 다른 원우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걸 자주 할수록 참여 점수 또 올려드립니다. 네. 그 컨트리뷰션이잖아요. 여러분의 공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질문해 주시는 거 웰컴, 땡큐. 네. 그 다음에는 이메일의 제목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분류하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 본인의 이름 항상 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부모님이 주신 내 이름 석자 딱 밝히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잠정적인 강의 계획 쭉 나왔는데요. 15주차까지 가죠. 근데 첫 7주차까지 쭉 수업 나가고 중간고사 본 다음에 기말고사 15주차에 보고요. 업계 특강이 13주차에 아마 있을 걸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잠정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팀 프로젝트 발표 14주차에 있고요. 1주차부터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핀테크와 AI in Finance,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3시간 수업이니까 마지막 1시간은 파이썬을 약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딩 약간의 복습 겸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치명적인 매력과 증거, 치명적인 매력과 증거가 왜 사람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가? 경제학자분들이 그랬던 이유가 다 있거든요.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야말로 개소리다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 나름의 뜻과 이유가 있어서,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다 하는 거 같이 배우겠습니다. 주식 분할 전과 후에 대한 이벤트 스터디 그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들 드디어 이제 나가는 겁니다. 비효율적, behavioral finance, 행동 재무적인 얘기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데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퀀트 투자의 기본 개념들이 나가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모멘텀 배워봤을 겁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백테스팅 해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마주 강남스타일과 투자자 사이컬러지, 그랬는데 이것도 제 논문 제목입니다. 강남스타일 사이컬러지에 싸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 그죠? bounded rationality, 그 다음에는 매스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 테마주성 버블 있죠? 오버리액션 이렇게 나오는데 과민 반응,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 분야가 이쪽이라서 CEO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벤트 스터디가 어떻게 되는가 잠깐 이렇게 맛배기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의 것들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파이썬으로 구현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 잘 만났다 공매도.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해서 대단히 욕을 하시잖아요. 이유 없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반면에 왜 욕을 먹는지, 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학 개미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이란 게 뭐길래 그럴까? 그러면은 신고전파들이 말하는 기대 효용 이론, 그 백그라운드는 무슨 소리인가? 그 다음에는 반면에 행동재무에서 얘기하는 전망 이론은 뭔가, 처분 효과라는 건 또 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 편향성, 이 각종 오버컨피던스라든가 앵커링 바이어스라든가
ambiguity aversion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중간고사 시간이 올 겁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한 학기에만 다 하기에는 너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투자자 심리를 그러면 정량화하는 기법들은 뭐가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 이 음악, 대중음악을 들으면서도 음악이 얼만큼 신나는지 아닌지 이거를 갖다가 숫자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신나는 음악이 많이 유행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숫자화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헤지펀드를 여러분들이 꾸미시면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량화해서 이만큼 신나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사. 그게 반대니까 팔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헤지펀드에서 혹은 D.E. 슈어 같은 헤지펀드에서 구현하는 테크닉이 되겠고요. 그거의 시작은 뭐다? 행동 재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CEO 경영자들, CFO들 이런 분들의 심리적 바이어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 회사란 것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로봇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 CEO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관종인지, 관종의 정도를 숫자화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관종인 CEO들은 회사 말아먹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관종의 정도를 숫자화할까? 그 다음에는 근자감이 쩌는 CEO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자감과 관종은 다른 겁니다. 공통점은 물론 있죠. 옆에 있으면 재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피 대상으로 막 삼고 있는 게 그건데 나름 근자감은 또 CEO 그 리더 포지션에서 진짜 중요하게 필요한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여러분들 자신감 완전 없는 사람을 원합니까? 완전 합리적으로 나는 못난 사람이야, 평균보다 못해, 뭐 이러면서 막 쭈그러져 있는 사람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인재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밑에 사람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보스분들도 여러분이 약간은 자신감 있길 바라는데 그 근자감이 있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자감을 어떻게 숫자화해서 파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행동재무 연구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숫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CEO가 얼만큼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드는 사람인가? 그죠? 아니면 수비적으로 안 하고서 내부적인 오르가닉 그로스만 추구할 사람인가? 고집스럽게. 그 관상의 정도에 나타난다는 거, 그죠? 그거를 같이 또 배우겠고요. 이때 AI 파이썬 코드로 AI 관상 측정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인슈어텍, 레그텍, 그러고는 얼터너티브 데이터 얘기가 나가고요. 대체 데이터라는 거죠. 비정형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이 요즘 ESG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ESG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숫자화할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허락한다 그러면은 업계에 계신 분들 한 분 정도 초청을 해서 특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숙제 리스트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데요.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개인적으로 해오시고 수업 시간 전에 교탁에 제출해 주세요. 성명과 학번 등은 맨 위에 꼭 크게 적어주세요. 이름 없으면 무슨 몇 점? 빵점. 예. 대개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어떡하라고요? 제출이 중요한 거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베껴서 내지 마세요. 그죠? 성실하게 남들과는 좀 다르게 차별성 있게 좀 써주시고 근데 그게 힘들죠. 압니다. 하지만은 봅시다. 숙제 남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신박한 주식 차트 분석의 특이한 기술 하나 써주세요. 여러분들 뭐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서 서점에 가면은 주식 투자하는 섹션에 가서 있는 책들 중에 가장 먼저 눈에 잡히는 게 차트 분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책들 보시면서 한번 뭐야 이건 진짜 특이해 보이네. 그런 거 하나만 딱 집어와 주세요. 그럼 그걸 갖다가 또 AI 기술로서 구현시킬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이 핀테크 벤처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죠? 그거 상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는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되나요? 전면 허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왜죠? 여러분의 의견을 써주세요. 남이 이러니까 나도 그거 따라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의견대로 써주세요. 예. 그 다음에는 기한, 또 뭐 숙제 3이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그죠?
이러저러한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4번. 일론 머스크 자뻑이 심한데, 그죠? 관종인데. 증거를 한번 써주세요. 이런 자뻑 관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화할 방법을 한번 써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회사라 그러면 그 핀테크 사용자들이 얼만큼 관종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숫자화할까? 관종이 뭐가 문제인데요? 소비자 금융에 있어서 관종인 사람이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일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돈을 빌린 다음에 망할 가능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거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 관상 해보기. 자신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사진을 구글 설치해가지고 한번 쫙 숫자를 갖다가 매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코드, 좀 웬만한 거 뼈대가 되는 것들은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말 팀 프로젝트 보시면은 경제 유튜브 채널의 거론되는 주식들의 주가와 거래량 분석하고 알고리즘 투자 구성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은행, 2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일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우리로 치면 거의 전무님급의 분을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의 조언에 의하면은 실제로 비정형 빅데이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금융업 쪽에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쪽에서 거의 최고가 급이죠. 그런 레벨의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실제로 비정형 데이터를 이 unstructured 된 거를 직접 긁어와서 노가다 같이 수작업하면서 정형화하고 이를 가지고 백테스팅하거나 혹은 이벤트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이론적인 수학적인 공부보다 여러분들이 노가다 뛰면서 직접 긁어오는 거, 그죠? 웹 스크레이핑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썬 수업 시간에 이미 스크레이핑 같은 걸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고 믿고요. 안 될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 벌써 여러 가지 강의들이 나와 있죠. 제 거 말고. 서치해가지고 배우세요. 직접 배우셔서 여기서 써먹으시라는 겁니다. 데이터 긁어와서 수작업을 정형하고 기존의 주가 데이터 연결시켜가지고, 주가 데이터는 제가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는 WRDS 데이터베이스를 비싼 돈 주고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우리나라의 극소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대학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돈 낸 만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가이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거는 그거 벌써 우리가 다 서브스크라이브 하니까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비정형 데이터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벤트 스터디하고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동학 개미운동 이래로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유명한 채널들에서 닥터 파이낸스 제외, 자, 주식이 거론되면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산다면 누가 사고 판다면 누가 팔까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헤지펀드라 그러면은 자동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어떻게 걸 수 있을까? 그죠? 사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기 초부터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작하셔야 돼, 지금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정표들을 좀 제시해 볼까 하는데, 밑에 관련해서 주요 파이썬 코딩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코딩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코드들은 사실 미국의 CNBC 채널 기준이고요. 미국 데이터, 크리스프 컴퓨스tat 기준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은 한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터디 하시는데 9월 17일 정도까지 팀 구성하시고 유튜브 채널 뭘로 할지, 뭘 털어올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0월 1일까지 파이썬으로 채널에서 스크립트 긁어오시고요. 요즘은 그 유튜브에 보면 딱 점점점 클릭하시면은, 화면 옆에 점점점 클릭하시면은 몇 분 몇 초에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게 쫙 다 나옵니다. 그죠? 그거 다 스크레이핑 해 오시라고.
그 다음에는 긁어온 스크립트에서 거론된 회사명 찾고 종목 코드 붙여보시라고요. 자, 이거 파이썬 코딩으로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래요? 노가다입니다. 자, 이 데이터 사이언스 작업의 절반은 노가다라는 거 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 이벤트 스터디에서 주가 및 거래량 분석하시는 거, 그 다음에는 각종 새로운 추가 분석을 해보시고 무한 경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하시고 제일 재밌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쫙 점수 드립니다. 참고 자료 보시면은 김정환 교수의 미국 TV 방송 출연한 것들, 블룸버그 TV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쪽 리서치를 한 게 나오거든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PBS 텔레비전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 논문 킴 앤드 메시케 CEO 인터뷰 on CNBC 워킹 페이퍼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긍정어, 부정어 단어들 한글로 된 거, 뭐가 긍정 단어고 뭐가 부정 단어인지를 뭘로 할까? 제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하버드 4 딕셔너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한번 쓰시기 바라고요.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재밌는 프로젝트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이 핀테크와 행동재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핀테크란 것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사람들의 심리의 약한 고리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